자, 안녕하세요. 업사이클 리서치의 업사부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변영인 대표님 그리고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전고체만 콕 찍어서 네. 이쪽만 보면은 2차 전지는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네. 일단은 이제 지난 수요일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세 명이서 모이는데 오늘 상당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특별히 더 이렇게 강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선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인터배터리 2025가 다음 달 5일에 좀 개최가 되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배터리 산업 전시회 규모에서는 뭐 역대 최대급으로 이번에 좀 개최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뭐 대체적인 규모도 좀 중요하지만 이게 중국의 배터리 셀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특히나 뭐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한국의 이제 인터배터리 2025에 좀 참석을 하는데 여기서 차세대 배터리 관련된 기술, 그다음에 EV라는 중국 한 6위의 배터리 업체가 이번에 좀 방한을 하게 되면서 LFP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어떤 모델을 좀 공개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기술만 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뭐 작년 인터배터리 2024에서 우리가 참고를 해봤던 것처럼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기술 여기에 대해서 뭐 LFP 배터리까지 그러니까 여기 기술이 좀 공개가 되면 여기에 또 들어가는 소재들 뭐 양극 소재, 음극 소재 그다음에 뭐 우리가 기존의 뭐 3원계 배터리보다 좀 더 고도화된 소재들도 같이 좀 공개가 된다는 관점에서는 개별적으로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캐즘 구간은 어렵지만 기술에 관련된 선별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내주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해당되는 기술 기대감들과 함께 오히려 좀 수급 반영을 좀 이끌지 않았나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메인 홈페이지 같아요. 그래서 3월 5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것 같습니다. A, B, C, D. 이렇게 상당히 큰 행사네요. 이렇게까지 공간을 전시를 할 정도가 되면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부각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좀 또 더 있지 않나요? 어제 우리 유차 본부장님 네. 올려주셨던 내용이 어저께 이제 오늘 전체 배터리가 강하긴 했는데 네네. 그래도 전고체 배터리 쪽이 좀 더 강했었던 것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로봇 전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이제 좀 주가가 움직임이 좀 나왔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 로봇 전용 배터리면 어떤 거겠어요? 바로 전고체 배터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네. 예.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 중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시범 생산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실 수 있는데 작년에 사실 삼성 전기가 그 갤럭시 링 있잖아요. 네. 반지. 네. 여기에 들어가는 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 음. 그러면서 이게 빠르면 이제 올해나 내년 정도를 이제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왜냐면 특히 이제 갤럭시 링은 진짜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저도 안 써봐서 모르지만. 네. 뭐 이게 이제 여기 손가락에 들어가서 이제 뭐 심박수나 이런 거 다 체크해 주는 건데 이걸 충전하기도 힘드니까 일반 리튬 들어가기 힘드니까 전고체를 사용하겠다는 거고 또 이제 이어폰 같은 경우도 이제 전고체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한번 작년 그 여름에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원래는 전고체 배터리에 관심이 좀 많았었고 특히 이제 이런 소형 디바이스 제품이라든지 또 로봇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터리를 많이 그 전고체를 사용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오늘 사실은 그때 변영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수 네. 케미칼이 장중에는 한 4, 5%. 근데 사실은 이거 우리가 저희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습니다. 수요일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충분히 고점 돌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쉬었다가 바로 급등세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오늘 뭐 윗골이 나왔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에 보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회사는 그때는 한농화성은 말씀드린 동아기업 말씀 안 드렸었는데 이 기업도 좀 급등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고체 그러니까 오늘 배터리는 다 좋았어요. 뭐 에코프로도 좋았고 뭐 했지만 전고체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최근에 맞춰지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확실히 더 세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올라갈 확률이 그쪽이 훨씬 높았다. 그리고 이제 콕 찍어서 우리 모두 공통적으로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칼을 1등으로 네. 좀 선택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분명히 지난 수요일 날 핵심을 잡았던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걸 너무 잘 집어낸 건데 전기차 이제 생각하지 말고 네. 이제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계 그다음에 드론 이쪽으로 좀 확산이 다시 이렇게 네. 이어지는 그러니까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천천히라도 그 확산이 될 거고 이쪽으로 될 것이니까 그것들을 생각했더니 바로 예, 그러니까요. 삼성, 현대차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면서 콕 그것이 네. 적중하는 그런 그리고 상황들이 저희가 그때 됐어요. 말했던 말들이 그 다음 방송 딴 데 보면은 다 하고 있어. 그렇죠. 네. 우리가 수요일 날 모여서 이렇게 네. 됐지만 어쨌든 여기서 상당히 정확하게 콕 찍어서 또 빠른 전 진단이 좀 있지 않았나 좀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2차 전지 혹은 이제 뭐 전고체 다시 한번 어쨌든 종목부터 좀 짚어서 그래도 이제 이제부터 혹은 3월 달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3월 달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예상을 좀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근데 다만 최근에 이게 2차 전지가 다 좋게 갈 수 있는가 또는 뭐 조정을 좀 받고 가는가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인터배터리 2025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전고체 배터리 기대감 이 부분은 뭐 유창희 대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터배터리 일정도 좀 중요했고 두 번째는 어차피 이제 배터리 기술이 고도화된 종착지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 부분이 로봇에 이제 적용이 되고 일상생활에서 모든 배터리의 어떤 구성 계열들이 다 바뀐다라고 좀 봤을 때 시장 규모는 좀 가장 클 수 있는 그런 기대인들이 좀 있겠고 다만 전반적인 전기차 캐즘이 완화되는가 그럼 전 전반적인 전기차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이제 올해 1분기부터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 긍정적인 이슈도 있고요. 다소 부정적인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어제 테슬라가 한 8% 정도 빠졌는데 테슬라가 좀 빠지게 된 것은 유럽에서 특히나 영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한 25% 정도 감소했다. 네. 영국에서 비아디가 1등을 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두 가지 해석 요건들이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친나치 성향들을 좀 표방했다. 그러니까 독일의 극우 정당을 좀 지지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일본의 카미가제를 우리가 일론 머스크가 좀 칭송한 것처럼 그런 어떤 반감 심리가 자동차 판매량에 영향을 좀 미쳤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런 노이즈가 네. 좀 일부는 좀 있었지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저는 업황이 빠르게 좀 회복되기까지는 올해 뭐 상반기까지는 정체 구간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 달에 저 유럽에서 액션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배기가스 배출 규제가 올해 강화돼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를 일정 판매량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여기에 관련된 이 배기가스 배출 규제에 관련된 이 페널티 벌금을 부과받아요. 그래서 이게 뭐 대당 얼마씩 해가지고 환산하면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네.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전기차 보조금을 좀 주지 않는데 차를 갑자기 뭐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하면 뭐 독일 같은 완성차 업체 기업들이 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뭐 현재는 독일이나 뭐 체코가 가장 큰 좀 반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액션 플랜의 이제 표본은 일단 전기차 보조금을 좀 부활한 안건 이게 좀 첫 번째 기대 요인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EU 정상회의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의제가 좀 논의가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페널티를 저는 삭제할 것 같아요. 페널티에 관련된 그런 부과를 올해는 좀 유예를 하지만 그래도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시행하는 그런 단계로 가면 판매량이나 점진적인 연동량들은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을 그렇다면 작년과는 좀 다르게 유럽 시장이 좀 더 빠른 회복세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주목해 보면 저는 뭐 이런 관점에서는 3월에서 한 5월로 좀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라면 미국의 뭐 IRA 관련된 불확실성 물론 있지만 유럽발 호재는 조금 더 수급적인 관점에서 좀 이점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해 봅니다. 그러니까 네. 테슬라가 약간 이제
그 두 가지로 지금 이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제품이 다 구형 모델이잖아요. 나온 지 오래된 거니까 네. 이제 신제품이 곧 나오잖아요. 한 5, 6월 달쯤 나오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델 Y. 그 나오니까 지금 왜 테슬라를 사? 신차 사면 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대기 물량이 좀 이연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제 그거는 긍정적인 거죠. 지금 판매가 안 되는 거는 신차 나오는데 누가 구형차를 사, 요거인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정치적인 성향들 때문에 좀 테슬라를 좀 일론 머스크 정치 성향 때문에 테슬라 자체에 대해서 반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조심스러운 되게 안 좋은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렌탈 리스에서 쓰는 사람들이 보통 3년에서 5년 단위로 하고 미국 같은 연장을 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싫어가지고 이 연장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 차량이 원래 중고차 강가방어가 제일 좋은 걸 유명한데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면 또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좀 있죠. 그리고 또 지금 뭐 약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그 약간 이제 악기적인 AI인데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발에다가 키스하는 그런 영상도 돌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누가 대통령이야? 미국의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그 도지 그 몇몇 직원들은 네네네. 아예 그냥 뭐 집단 퇴사를 한다고. 퇴사를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된다면서 퇴사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혼란이 어쨌든 논란이 조금 잦아들어야지 테슬라의 주가도 좀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아무래도 2차 전지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그쵸.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최근 이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나라 자체가 네. 미국 시장보다 훨씬 강하다. 네. 그렇죠. 일본은 2025년 들어와서 오늘 신저가 25년에 그렇죠. 신저가를 만들 정도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2024년 매우 안 좋았던 또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았던 대한민국이 그나마 우상향을 아직은 유지하면서 선방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좀 디커플링이 좀 일어나는 그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도 역시 어찌 보면은 그런 글로벌의 그 순환매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업사이클을 타는 그런 요소가 좀 돼서 2차 전지도 사실은 그전 같으면 테슬라 못 가면 2차 전지 같이 빠지고 테슬라가 그나마 막 3% 4% 막 강하게 가야만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지금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사실 지난주 수요일에 상당히 많이 좀 짚어봤었습니다. 여전히 그러면 대장주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저는 종목들만 일단은 조금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 스페셜티 케미칼이 이게 이제 수렴을 하면서 이제 올라오는 거라면 이거 상당히 좀 걸리는 자리긴 하거든요. 65,000원 자리가 네. 한번 조금 저항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너무 오르면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반대로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지금 요 저항대를 일단 지금 돌파가 확실히 된 건 아니에요. 돌파를 시도하는 자리니까 분명히 5만 원 중반 전후로 해서는 한 번 정도 분할매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변 대표님이 말씀하셨나? 저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대주전자재료 맞습니다. 이거는 전고체 배터리는 아니에요. 근데 고성능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가 관련돼 가지고 강점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주가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 앞자리 이 저항대 한 12만 원, 12만 원 돌파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면 한번 강하게 한번 상승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종목을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니요. 전고체 배터리 하면 또 삼성 SDI 대형주 중에서는 네.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어떤 협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 SDI도 이게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21선 언저리까지 어떤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조금 더 열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돼서 이제 대형주 하시는 분도 있고 좀 소형주 하시는 분도 있고 급등세가 좀 좋은 종목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종목은 조금 이제 성향이 완전히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은 뭐 네. 저는 좀 앞에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항상 좀 방송에서 좀 강조를 했던 종목이 큰 주전자, 대주전자 재료를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올해 성장성들은 이미 좀 예고가 좀 됐었고 이번 인터배터리 2025에서는 아마 이게 공개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체 전해질 관련된 개발 성과를 이번에 공개한다고 좀 들었거든요. 이 부분이 만약에 뭐 새로운 어떤 샘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가 좀 된다면 어찌됐든 전고체 배터리의 구현 방식은 액체 전해질을 고체화시켜서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뭐 한농화성이 고체 전해질에 들어가는 뭐 황화 리튬을 좀 제조하는 네. 회사잖아요. 이 부분을 전해질 형태로 좀 구성하는 제품의 구현 관점에서 대주전자 재료가 성과를 좀 입증해주면 이건 좀 충분한 좀 단기 상승 기대감을 좀 이어질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아까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서는 뭐 저도 뭐 삼성 SDI를 뭐 대형 배터리 셀사 중에서는 저도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지만 원통형 배터리 부분에 관련돼서 수익 지표 관점 특히나 1분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모델 Y 여기에 좀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4680 원통형 배터리가 1분기에 이제 출하를 좀 앞두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양산 대수가 좀 더 증가가 좀 된다면 단순하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실적 개선 요인도 좀 되겠지만 저는 여기서는 뭐 TCC 스틸이라든가 동원 시스템즈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 알루미늄 캔을 좀 봉합해서 여기에 배터리 부가 소재를 놓고 압착해서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이 원통형 배터리 캔 제조사인 뭐 TCC 스틸, 동원 시스템즈 같은 그런 뭐 기업들도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강조를 좀 드렸던 2차 전지 중에서 전고체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강세 나오면서 이어봤고요. 그리고 이것이 3월 초에 있는 다음 주에 있는 이제 코엑스에서 하는 큰 행사가 정말 큰 행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이슈를 받는 것, 주목받는 것들이 또 하나의 강세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애초에 이제 시장 자체가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 로봇계, 그다음 드론 뭐 이런 쪽으로 더 확장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것들이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현재 충전해가지고 사용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가사를 맡길 수 있겠어요? 1시간 2시간 설거지 좀 하다가 저 배터리 좀 충전 좀 하고 둘러다녔다가 다시 요리하다가 다시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좀 시간은 최소한 3-4시간 이상을 활동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로 좀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전되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변이 좀 넓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 중심으로 가야 2차 전지의 어떤 목표를 우리가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좀 얘기를 드려봅니다. 자, 다음으로 이야기해볼 내용은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사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최근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좀 그런 모습인데요.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